이성구의 속물경제 소비자 TV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경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벌, 대기업, 임대인을 우리 경제의 문제의 원인으로 꼽고 공격을 한 데 대해서 실은 그 원인이 소비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일반적인 경제사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 주로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 발전이 이런 산업혁명을 가져왔고, 그래서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근데 왜 하필 인류의 긴 역사, 거의 반만 년에 가까운 인류의 긴 역사에서 이 산업혁명, 기술 발전이 일어난 것은 불과 300년 정도 전의 일일까요? 왜 그러면은 4700년 이상을 가만히 있던 인간이 불과 300~400년 사이에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기 시작했을까요?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산업혁명 하면은 1800년대 초 내지는 17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세 단계로, 그리고 뭐 최근에 일어나는 아주 급격한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을 복합한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으로 나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의 얘기는 주로 근데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1700년대 초중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증기기관과 면방직 공업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1700년대 중반, 초반에 영국에서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느냐? 그냥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들을 보면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을 했고, 뭐 누가 방적기를 만들었고,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혁명을 가져온 것들이 산업혁명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1600년대 후반, 1700년대 초반에 걸쳐서 그런 움직임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됐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접기라든가 증기기관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거는 만일 그 소비자가 중세처럼 오로지 귀족이라는 일부 계급에 한정돼 있었다면은 그런 대규모 공장은 필요 없었겠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장인들이 만드는 고급 상품에 비해서 훨씬 퀄리티도 떨어지는 거였을 거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대규모 공장에 의해서 면방직 상품들이 나왔다면은 그거를 수요로 하는 대규모의 중산층이 어디선가 생겼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중산층이 생겼던 거는 1500~1600년대 신대륙 발견과 식민지의 확장에 따라 가지고 유럽에서는 상당수의 부르주아 계층이 탄생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주아 계층은 소비라는 거를,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소비가 없었을 리는 없지만 중세까지는 귀족 외의 계층들은 소비라는 거는 소비자로서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쓰고 좀 남는 거를 남하고 교환하는 정도의 소비자 계층이었던 거죠. 그런 계층들이 이제는 자기도 놀면서 남의 거를 샀을 수 있는 소비자 계층이 아주 대규모로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들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도시에 모여든 소비자들한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모여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나무를 베가지고 난방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석탄을 연료로 쓰게 됐고, 탄광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폐수 처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폐수 처리를 위한 증기기관이 고안됐던 거죠.
실은 증기기관은 이미 그리스 시대 때 물을 끓이면 그 압력이 훨씬 커진다는 걸 알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용도에 쓸 수 있는가를 연구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없었던 거죠. 그냥 그 로마 시대에도 노예를 쓰는 거가 훨씬 에피션트하고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수의 귀족들을 위해서는 그런 대규모 공장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700년대 초반에 소위 양수기를 위한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그 양수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를 글래스고 대학에서 기계 수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760년에 제임스 와트가 비교적 효율적인 전기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그런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끈질긴 노력하고 시행착오,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오로지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과학자라기보다도 기술자에 의해서 되기는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걸 가능했던 것이 영국의 특허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그 전기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댄 거는 광산주였고, 둘 간에 특허권에 의한 수입을 나눠 갖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전기기관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결국 시장의 생성, 수요자, 소비자의 탄생이 바로 산업혁명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산업혁명 하면은 기술만을 강조하는데, 실은 그 기술을 가능케 하는 시장과 수요로 하는 소비자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혁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1800년대, 1700년대에 걸친 소비자의 탄생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학자는 18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이 소비자 계층의 확장에 대해서 The Birth of Consumer Society라는 책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책이 나온 거는 1980년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인식하게 된 거죠. 준비한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죠. 이것이 고대 방적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전기기관하고 결합된 1700년대 후반의 영국의 방적 공장의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아이디어가 크게 발전한 부분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방적기에 여기 뭡니까? 전기기관이라는 에너지를 결합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유도해낸 것. 그러니까 이 과정은 바로 뭐가 있기에 가능했냐면은 많이 생산되는 이 면직물 또 실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그룹이 탄생됐다는 거가 저는 더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그런 전기기관이 이제 교통기관에도 적용돼 가지고 사용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줍니다. 이건 스티븐슨이 만든 최초의 전기기관차가 되겠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차 산업혁명 과정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어떻게 1차 산업혁명, 소위 전기기관에 의한 기계혁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해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가 그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화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